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맙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저 카메라 바꿨어요. 화질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눈 편안하시라고 카메라 바꿨습니다. 오늘 기초 시리즈 1에 이어 2 시작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신약 개발 기간, 그리고 단계, 거기에 라이선스 계약이 무엇인지까지, 그리고 의약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약 개발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거나 혹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신속심사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신청을 했다고 하거나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왜 주가에 큰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기간 정말 길고도 험하죠. 신약 개발 기간이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걸리고 FDA가 언급을 하기를 9% 정도만 승인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승인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약이 있는 분야의 경우 기존의 약과 신약이 대조를 해서 더 나은 점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약이 있는 분야는 승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신약 개발 기간 점점 길어질 수도 있고 혹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꼭 FDA가 지정한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4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1가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첫 번째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드릴 프로그램은 패스트트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그나마 가장 많이 지정을 받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패스트트랙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신속심사 프로그램으로 에이즈 발병이 심각했던 1988년에 FDA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중증이나 정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질환에 적용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전임상 단계에서 전임상 데이터만으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임상 전 단계, 임상 1상이나 2상에서 다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인데요. 패스트트랙이 신속심사 프로그램 중 성공률이 가장 높은 만큼 초기 단계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받게 된다면 이제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에서 FDA와 자주 회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엄청난 이점이에요. 신약 승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승인 노하우도 있고 프로토콜을 잘 짜왔느냐라는 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FDA와 자주 회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후에 다른 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지정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된다면 브레이크스루나 혹은 억셀러레이트 이프루벌 같은 다른 신속심사 프로그램에도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국내 바이오텍의 경우에도 이제 바이로메드, 현재로서는 이제 헬릭스미스가 있죠. 헬릭스미스나 레고캔바이오가 패스트트랙에는 지정이 되었으나 브레이크스루 테라피에는 지정이 되지 않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가능성이 올라가는 정도다. 대부분 패스트트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과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질환에 적용을 하다 보니 언맷 니즈, 약이 없거나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의 경우에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상 데이터가 first in class 수준이면 지정이 가능한 거겠죠. 여기서 first in class란 약이 없는 분야에서
혹은 특정 질환, 특정 적응증에서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패스트트랙이 신속심사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지정을 받기 쉽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임상 진전이 잘 되고 후기 임상에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와야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바이오 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게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심사 프로그램 4종 중에서는 가장 약한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트트랙보다도 우위에 있고 지정받기 어려운 게 브레이크스루 테라피입니다.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는 말 그대로 획기적인 치료제다 라는 걸 지정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패스트트랙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패스트트랙의 모든 혜택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는 전임상 단계만으로도 지정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과는 다르게 임상적 근거를 포함해야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아직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를 지정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실제로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는 나왔는데 지정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없었던 기업들도 몇 군데 찾았었습니다. 신청을 하는 거는 기업 마음입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일 이내로 지정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진 철회를 했거나 거절을 당했다라는 거 항상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도 패스트트랙과 마찬가지로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일 경우 주는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승인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대부분 임상 1상과 2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온 기업들에게만 준다라는 점, 거기에 임상 1상부터 FDA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미팅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점, FDA 매니저 중에서도 시니어 매니저 있잖아요. 경력이 오래된 매니저들이 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선심사, Priority Review 지정 확률이 100%입니다. 우선심사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패스트트랙보다는 브레이크스루 테라피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사실 프로그램 이름만 봐도 패스트트랙, 그냥 빠른 길보다는 획기적인 치료제라는 프로그램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최근에 브레이크스루 테라피에 신청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기업도 있습니다. 케어젠이 있고요.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일라이릴리의 도난의 마비 브레이크스루 테라피에 지정된 바 있다라는 점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선심사 Priority Review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를 지정받은 프로그램의 100%가 Priority Review를 지정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브레이크스루 테라피가 엄청난 거겠죠? Priority Review는 말 그대로 우선심사권입니다. 우선심사권이란 FDA 승인,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심사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심사 과정은 통상적으로 10개월 혹은 12개월까지도 걸리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1992년에 약물을 검토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시간 단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심사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제가 없는 분야에서 질병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경우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심사권은 앞서 전임상 단계나 임상 단계에 신청을 하는
패스트 트랙과 브레이크스루 테라피와는 다르게 최초 BLA나 NDA 시에 혹은 유효성 자료 제출 시에 신청을 하는 심사권인데요. 여기서 BLA란 바이오의약품 신약 승인 신청을 뜻하고요. NDA란 화학합성의약품 신약 승인 신청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신약 승인 신청을 뜻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이 나오면서 BLA라는 단어가 NDA에 속해 있는데 BLA를 좀 많이 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신약 승인을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이오의약품이고 화학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우선 심사를 받게 되면 승인을 해야 할 때 심사 기간이 짧아지게 되니까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라이어리티 리뷰 하면 바우처도 생각이 나네요. 프라이어리티 리뷰 바우처는 사실 승인을 받은 희귀질환에게 주어지는 바우처인데요. 프라이어리티 리뷰 바우처를 보유하고 있으면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우처를 갖고만 있어도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프라이어리티 리뷰 바우처는 또 뭐냐? 뭐 바우처 같은 게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우선 심사 바우처란요, 말 그대로 저희 카드 발급받을 때 받는 바우처들 있잖아요. 뭐 상품권 바우처 혹은 뭐 기프트콘 바우처 이런 걸 받는데 똑같습니다. 우선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대부분의 빅파마들,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있는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되는 신약 개발을 택합니다. 신약 개발을 다 했는데 희귀질환의 경우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희귀질환 혹은 희귀 감염병 질환의 경우 어쨌든 의약품이 필요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질환인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개발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우처를 갖게 되면 팔 수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게 엄청난 특장점이죠. 그래서 어떠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특정 감염병 혹은 소외 질병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했어요. 신약을 개발한 다음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승인을 받게 되면 FDA가 프라이어리티 리뷰 바우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승인 받기 전에 너 이 약 승인 받으면 프라이어리티 리뷰 바우처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고 이 바우처를 받게 될 경우 우선 심사권을 받아서 이 치료제를 빨리 승인받을 수도 있지만 이 바우처를 그냥 팔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개발한 신약의 우선 심사권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기업에게 바우처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른 기업에게 바우처를 판매하게 되면 이 기업은 희귀질환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바우처를 활용해서 우선 심사권을 쓸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 승인 심사를 받을 때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우처가 한동안은 막 3천억 원에 팔리기도 했어요. 빅파마들은 신약을 빨리 승인받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런 바우처를 희귀질환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으로부터 많이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 금액은 지금은 1,500원 정도. 결과적으로 프라이어리티 리뷰, 우선 심사 지정을 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이다. 그런데 희귀질환이 아니어도 중증 질환이 아니어도 그냥 이 바우처가 있으면 쓸 수 있다라는 점 엄청나죠? FDA가 지정한 4개의 신속심사 프로그램 중에서도 유일하게 허가 경로 자체를 단축시켜주는 프로그램은 가속승인, Accelerated Approval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미충족 수요, 그러니까 약이 없는 분야에서 약을 개발할 경우 지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망률 관련해서 혹은 이 질병의 진전 관련해서 정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경우 지정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임상적인 개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식 승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 예로 최근에 알츠하이머 저희 공부했었죠?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카네맘 과거 가속 승인을 받았었지만 제대로 된 보험 등재와 시장 침투를 위해서는 정식 승인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정식 승인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속 승인은 대부분 약이 없는 분야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급할 경우 지정을 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속 승인으로 시판된 약물들의 안정성 이슈 혹은 확증 연구를 했을 때 대규모 임상을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가속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도 많아졌다라고 해요. 원래는 단일군으로 특정 약대에서만 임상 데이터가 필요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작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무작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대조군과 비교를 했었을 때에도 월등히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임상 3상의 반 정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가속 승인을 받게 된다면 임상 2상에서도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겠죠? 대표적인 가속 승인이 많았던 기간 언제일까요?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었던 시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속 승인 건수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 관련 치료제나 백신이 승인을 많이 받으면서인데요. 아무래도 급하다 보니 가속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주 지정받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요. 결과적으로 시판 후 7년 독점권, 연구개발 비용 세제 혜택, 그리고 임상 비용 50% 세제 혜택을 받을 만큼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이 끝난 후 심사 신청을 했을 때 수수료도 면제되고요. 2022년에는 우선심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까 우선심사는 통상적으로 10개월 정도 걸리는 심사기간을 6개월로 줄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도가 신설이 되면서 ODD 지정이 옛날보다는 되게 유의미한 지정이 되었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ODD가 아까 4개의 신속심사 프로그램만큼 엄청난 지정 프로그램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희귀질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지금 ODD에 지정된 의약품들이 승인받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ODD에 지정이 되면 확실히 심사를 하는데 이점이 있다라는 거겠죠? 꼭 알고 가시면 좋을 점. ODD는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희귀의약품을 지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희귀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ODD를 지정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아닌 질환 환자 수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ODD에 지정받는 게 상대적으로 매우 쉽다. ODD에 지정이 돼서 승인을 받기 쉽다라는 것보다는 약이 없는 분야의 희귀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쉬웠다라는 점. 거기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희귀질환에 대한 승인율이 높아졌다라는 점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네요. ODD에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다른 약들보다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ODD에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임상 진전이 잘 되고 있지 않거나 신약 승인 신청까지 가지 않을 경우 이 혜택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D에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건 잘 될 거야 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시길 않길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ODD 희귀의약품 지정이 앞서 말씀드린 4개의 FDA 4종 신속심사 프로그램보다는 아랫단에 있는 지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패스트트랙,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프라이어리티 리뷰,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그 다음에 가장 우위에 있고 엄청난 프로그램은 Accelerated Approval입니다. 사실 가속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임상 3상을 하지 않아도 임상 2상 단계만 들어도 승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를 꼽은 이유가 패스트 트랙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00%의 프라이어리티 리뷰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정받는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바이오텍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4개의 FDA 신속심사 프로그램,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주 지정이 되는, 상대적으로 자주 지정이 되는 ODD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약 개발 기간 너무나 길고 험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 알아두시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 혹은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기초 시리즈 2 끝내겠습니다. 안녕!